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4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진행자, 그리고 오늘도 촬영 밖에 있는, 카메라 밖에 있는, 지금은 촬영자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희 사무처장입니다. 정책 모니터팀의 공수영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밖에서 두 분 모시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 바로 MBN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또 연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련은 그동안 종합편성 채널 MBN이 설립부터 불법이었고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또 그것을 숨겨오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게 또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3번 연속 조건부를 붙여 재승인을 해줘 왔음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련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워낙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MBN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결성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감사 청구, 이게 뭐냐? 시민분들 중에서는 도대체 국민감사 청구가 뭐며 혹은 어디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이냐, 좀 질문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감사 청구는 이렇게 공익성이 강한 정책이나 주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예, 일종의 이제 시민감시제도, 시민감사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익감사제도랑 국민감사제도가 있는데 공익감사는 일단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요. 국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모아서 청구해야 되는 차이가 있죠. 네, 서명을 만 19세 이상 300명 넘어야 청구가 가능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민원연에서 회원분들에게 또 언론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또 이번에 MBN의 불법 행위에 대한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국민감사 청구의 청구인으로서 참여해달라. 네네. 저희가 이제 300명이 모여져야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예,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MBN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두 군데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지금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감사 청구는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행정을 했는지를 감사를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은 2011년 MBN이 최초로 종편 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서 신고를 했고 그걸 인정받아서 종편 설립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불법으로 그때 자본금을 충당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립부터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그때 불법으로 충당해서 이제 이른바 거짓말을 한 건데 사기를 친 건데 그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그거를 검증을 못했냐, 제대로 왜 심사를 못했냐, 이거를 감사원이 조사를 해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017년 그리고 요번 2020년 이렇게 3번의 재승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 17년은 2011년 때 그렇게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고 그 이후에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고 또 그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도 허위 내용을 맞아요. 기재해서 네. 예, 허위 주주 명부 등 허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런 거를 밝혀내지 못했느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걸 제대로 심사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인데 왜 못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달라. 이거고요. 그렇게 2번의 재승인에 대한 과정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 그 과정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2019년에 검찰 수사와 그다음에 올해 1심 법원에서 MBN이 그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또 분식회계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고 올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받았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행정처분 결과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6개월 업무 정지. 네. 그 정도에 그쳐서. 네. 그래서 우리 민원연에서는 이거는 그 재질에 맞는 재질에 적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촉구를 했죠. 네. 그것에 맞는 적정한 처분은 승인 취소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방통위가 이제 시행령에 없는 기준을 들어서 그 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경 사유에도 없는데 감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해진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권을 넘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은 민원연에서는 좀 위법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달라. 행정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네.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부당하다 또는 위법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이번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조사해달라.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처장님의 이런 설명을 들어봤을 때 민원련은 물론 MBN도 굉장히 문제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 승인 과정에서는 그 방통위가 이제 MBN이 제출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 네. 주주 명단이나 이런 뭐 계약의 중점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MBN이 알려준 거 외에는 전혀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서류에 기재된 게 맞는지 이게 사실인지 이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9년이나 지나고서야 주주 명단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공시형 활동가의 좀 더 친절한 설명. 감사원에 이제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방금 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첫째로 2011년에 방통위가 MBN에 최초 승인을 내줄 때 이때 주주 구성의 다양성이나 주요 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그리고 막 중복 참여 여부 이런 게 심사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같은 거를 심사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막 주주 구성이 맞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통위가 이때 정말로 성실하게 심사를 했으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겠죠. 그리고 둘째로 2014년에 시민단체가 MBN의 법인 주수 86%가 투자를 또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상할 정도로 개인 주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 MBN의 주주 구성이 좀 이상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차명 주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개인 주주가 몇십억씩 막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이상할 정도로 높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방통위는 14년에 MBN은 심사 한 달 전쯤에 시민단체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연구반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때 연구반은 주요 주주의 적성성 항목을 재승인 심사 항목으로 넣도록 권고를 했어요. 근데 방통위가 그거 권고를 안 듣고 이걸 뺐습니다. 주요 주주의 적성성 항목을. 그러니까 이때 14년에서도 부실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거고요. 2017년에는 MBN뿐만 아니라 미디어랩까지 부실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미디어랩 지분 소유 규제라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10%예요. 근데 이때 한진칼이 14%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디어랩 심사 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재승인 심사 당시에는 MBN 미디어랩에 이제 연계 편성 문제가 또 걸려 있었거든요. 불법 광고 일지 폭로로 인해서. 그것까지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은 이 사건을 언급한 게 딱 한 문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송위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MBN은 이제 불법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승인과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이제 자행됐고요. 근데 방통위는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예방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적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직무유기라 직무태만을 저희들이 이제 국민감사 청구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월 30일에 그 자본금 불법 충당에 대한 그 이제 MBN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를 했고 또 그 행정처분을 어떤 내용과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 마지막 전체 회의 할 때 그 회의에 직접 방청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11월에 세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 관련한 전체 회의에도 또 방청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번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최초 승인 또 14년, 17년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법 행위들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거나 또는 이런 걸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 한 거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러게요. 네, 있나요? 그렇진 않았죠. 또 없어요. 그런 네.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김현 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네네. 브리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기자가 이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제대로 심사나 네. 검증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또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할 의향이 계획이 있냐. 있냐. 그랬더니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 예, 이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언론 브리핑에 우리 공시활동가가 이제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출입을 못 하셨을 텐데, 네, 못 들어오게 했을 텐데, 뭐 이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알았는데, 이번에 민원연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까지 할 사안이냐, 왜 네. 하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4년, 17년까지 책임을 왜 져야 되냐. 물론 지금 있는 분들이 그때 그렇게 부실 검증을 하거나 부실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셨던 위원들은 지금 다 임기가 돼서 나가거나 뭐 이미 그 자리를 떠났고요. 또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그때 분들이 아니죠. 네, 그러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이 바뀌든 위원이 바뀌든 또는 그 담당자가 바뀌든 조직의 책임이라는 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5기인데 뭐 3기, 4기 이럴 때 했던 거 가지고 왜 5기한테 따지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5기한테 따지는 것처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지금 분들이 그렇게 부실심사하거나 그때 결정한 분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또는 뭐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잘못된 과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 지금 대통령이 그 잘못을 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부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4년, 17년 이렇게 엄중하고 재질이 나쁜 불법 행위들이 MBN이 최초 승인을 받고 재승인을 거듭받는 과정에서 지속됐다.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하거나 심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이고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사과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그 내부 조사를 하더라도 그때 의사결정을 했거나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없거나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내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하기 어렵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수 있는 범위까지는 밝혀져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또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구 정부 부처의 행정과정이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라는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안 그래도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원래 방통위에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희가 뭐 국회 이런 데에다가도 이제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사원에 이제 청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택했느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걸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건 뭐 공시활동가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사실 행정처분이 나온 10월 말부터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했잖아요, 방통위가.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게 누구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MBN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이 되는 결정인데 사주들한테나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하고 딱 그 처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근데 이게 막 손해가 될 결정을 했을 때는 이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행정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고 그런 절차에서. 네. 근데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땐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제3자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바로잡아야 될 실익이 있는 사람들은 제3자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네, 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법리적으로 바른 설명인데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법 제도의 취지라는 건 벌은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 네.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거, 불리하게 네, 하는 네. 건 최소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결정이 유리하게 났더라도 이거를 다른 예를 들면 저 결정이 너무 가벼운 거야. 왜 저렇게 해줘? 왜 네, MBN한테 네. 유리해? 이래서 제3자인 우리 뭐 이렇게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거는 이제 미리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네. 직권남용이 되려면은 뭔가 위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방통위가 이번 일로 사회정의를 좀 무너뜨리긴 했는데 MBN에 아주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한 게 누군가를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도 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또 국회에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방통위에다가 네. MBN 봐준 방통위원들을 집어넣은 게 국회 아닙니까? 집어넣다니요. 추천. 네, 예. 네, 뭐 여튼. 예, 추천. 네, 집어넣었죠. 하여튼 네, 그렇게 그럼, 뭐 네, 추천위원회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생각해봤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청원이나 아니면 감사원을 통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감사원을 통한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죠. 네, 뭐 이렇게 공시활동가가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차장님이 덧붙여 주셔서 법알못인 제가 좀 이해를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국민감사 청구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뭐 지금 하려고 우리가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민원련이 단순히 국민감사 청구 해주세요 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00명?
모아야 되잖아요. 아까 네. 얘기해 주신 거 따지면. 그래서 이거 300명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도 메일로 또 이렇게 서명 참여 오시긴 하는데 많이 모아야죠. 300명 채우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300명은 사실 제출 요건이에요. 청구 요건인 거지. 아. 300명을 모아서 청구를 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거 감사하겠다 접수를 바로 인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또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게 청구 요건이 없으면 아무나 막 다 낼 거 아니에요. 그건 감사원에.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감사원이 또 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300명 이상의 국민이 이게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한 청구 최소한의 이제 청구 요건이고요. 저희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거를 알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청구에 참여해달라 이러는데 이게 또 청구서에 본인의 자필 서명만 인정이 돼요. 그거를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러한 또 수단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현실에 맞게 저는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처럼 특히나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면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대면 접촉도 일부러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행정기관에 부당한 결정 또는 문제가 있는 행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거는 이런 방편으로 제한받는다는 건 개선이 정말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자필 서명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회원분들이 직접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직접 서명하셔서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를 민원연에 직접 갖다 주시거나 우편으로 갖다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직접 오는 거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이런 전국에 동선도 최소화해야 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근의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300명을 좀 더 빨리 모으는데 도움이 크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담으로 돈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는. 돈까지만. 네. 네. 그리고 공시활동가한테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300명 모아서 국민감사 청구 이렇게 넣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효과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참여해 주시려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처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대로 이제 방통위가 잘못된 처분을 했는데 이대로 넘기기에는 뭔가 그렇잖아요. 책임을 어떻게든 물어야 되는데. 그쵸. 솔직히 이번에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방통위는 TV조선이건 채널A이건 어디건 누가 잘못을 해도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없는 결정으로 가버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잘못된 전례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행정기관은 선례가 있다라는 네. 이유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다시 또 여기도 봐주고 저기도 봐주고 이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그 잘못된 전례가 반복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감사원에 청구되는 사안들이 매우 많은 걸로 알아요. 정말 감사원이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민의 관점으로 주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감사를 받아들일지 또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할지 여부까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않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2011년, 14년, 17년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번에 행정처분이 행정처분 결과 수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드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재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이 국민감사 청구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잖아요. 이렇게 MBN을 이번에 이렇게 봐주기를 하면 다음에 다른 어떤 방송이 그렇죠. 더 한 위법하고 말처럼.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못할 거 아니냐. 네. 이러는데 사실 지금의 그 방송 재승인 제어가 제도는 이거는 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너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종편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른바 지상파, KBS, MBC, SBS 이런 곳들도 기준 점수 미달 또는 중점 심사 항목 미달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그럼 KBS, MBC, SBS 문 닫게 한 적 있냐? 승인 취소한 적 있냐? 없죠.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거는 아니 어떻게 갑자기 MBC를 문 닫게 해? SBS를 문 닫게 해? KBS를 문 닫게 해? 점수 미달 몇 점 미달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실제로 지금의 그 평가 점수가 방송을 아예 그러니까 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 취소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송을 문 닫게 한다 이런 인식이잖아요. 네. 물론 당장 문 닫는 건 아니고 1년간 방송은 유지되지만 어쨌든 사업권이 취소되니 이러한 결정을 하는 그 중체대한 기준이 되는 평가 점수가 정말 방송사 스스로 또는 우리 사회의 다른 입장을 가진 데서도 저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면 저거는 저렇게 처분을 받아도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이 법제도가 보완이 그동안 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네. 승인과 이 허가 제도가 거의 형식적인 제도가 돼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 MBN이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민원연은 계속 그 승인 취소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승인과 허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한다면 빨리 방송 관련한 법 제도를 정비를 해서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나 그 품질이 나쁜 방송들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번에 MBN처럼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규제하거나 처벌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언론이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감사 청구도 네. 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빨리 방송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우리 사회가 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민원련의 국민감사 청구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시영활동가 본인이 지금 실무자로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기저기 연서명을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네. 좀 참여 동료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서 좀 우리 마무리해볼까요? 네, 아까 처장님께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방통위에 지금 이 잘못된 처분에 아무런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나중에 그 법제도도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국민감사 청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직접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런 작업을 하진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진 못하지만 우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원분들이 저희가 이런 국민감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저희 민원연 열심히 한다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편으로 이번 주에 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혹시 마감 기한도 있나요? 언제까지 보내주시라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죠. 가급적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했고요. 300명이 채워지는 대로 바로. 날짜를 잡아서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휴,
민활련 참 할 일 많습니다. 민활련 할 일 많은데 많이들 다 함께 참여해서 같이 좀 이런 잘못된 길을 바꾸는데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다시 할게요. 아, 진짜 나 웃기야. 내가 내일도 맞잖아. 네, 맞아요. 응. 그다음에 열심히 털어주니까 네. 잘했잖아. 아, 근데 좀 늦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